근데 이제 국도를 내가 4차선으로 다 넓혀주고 막 교통시설도 좀 그 신호 체계도 좀 좋게 바꾸고 교차로도 몇 개 막 없애면서 좀 최대한 편의를 봐줄 테니까 국도만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갈래? Nope.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로 제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대심도, 그러니까 지하 저 깊숙이 심는 빗물 터널 사업이 아주 잠깐 언급이 됐는데 오늘 그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빗물 터널을 포함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리적 대책이라고 이제 거기에 포함시켜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그 물리적 대책이라고 했을 때 뭐가 있나요? 뭐 빗물 터널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대강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 종류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수관로, 하수관로의 형태를 띄어서 이제 빗물이 내려왔을 때 요거를 그냥 단순히 하천으로 내보내는 역할만 흘려보내는 역할?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형태랑 두 번째는 왔을 때 잠시 저장을 해놔서 일종의 빗물 저장 탱크처럼 그런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순간만큼 잠시 버텼다가 나중에 이건 천천히 유출하는 식으로 두 종류의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흘려보내는 거 하나, 빨리빨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주는 거 하나랑 이제 저장해 뒀다가 이제 좀 상황 괜찮아졌을 때 이제 내보내는 거. 그럼 빗물 터널은 여기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빗물 터널은 기본 개념은 아마 좀 전자에 가까울 텐데 흘려보낸다이지만 지금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장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결국 빗물 터널이라는 게 엄청 거대한 그 빗물 고속도로를 뚫자라는 개념인데 배관이니까 얘 또한 이제 우수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게 이제 꽉 찰 때까지는 일종의 저장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흘러감과 동시에 처음에는 빗물이 오면은 대심도까지 빗물이 내려가고 그게 빗물 터널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이대로 하천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려서 내보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배수 시설의 느낌보다도 좀 이렇게 복합적인 형태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걸 다시 또 펌프로 올려서 위에 강에다 뿌리는구나. 일단은 대심도면 도대체 몇 미터 이하를 대심도라고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크잖아요? 얼마나 커요? 지금 강남역 일대 기준으로 지름이 11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아직 공사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아니고 이제 제안으로 나온 건 10.5m. 와, 엄청 크네요. 그 양천인가? 신월동 거기는 얼마나 돼요? 거기도 지름이 10m의 배관이 6개를 연결해서 지어졌다고. 터널 지름이 진짜 큰 터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깊이는 얼마나 깊어야 되는 거예요? 국내 기준으로 지하를 천심도, 중심도, 대심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되게 얕은 층은 천심도, 중간 지점은 중심도, 대심도는 깊은 건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건물의 높이, 그 토지에 있는 시가지가 어떤 시가지냐, 예를 들면 고층 시가지다 하면은 기준에 맞게 대심도, 중심도, 천심도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위에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네. 되게 특이하네. 저도 공학자는 아니라서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건물이 높아지면은 지하로 사용해야 될 깊이도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깊어지는 만큼 안정성 및 토지 보상 이슈 등등을 고려했을 때 지하를 이미 깊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 건물주 입장에서는 제 대심도가 딱 자기 지하 바로 밑이라고 하면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농지나 임야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지하 30m만 돼도 대심도가 될 수 있는 건데 지하 막 10m, 20m까지 이미 내 지하 시설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30m의 대심도니까 여기다 뭐 짓겠네 하면은 안정성 문제도 포함해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기준이 대심도가 지하 40m. 지하 40m? 이고 시가지에 따라서 35m, 30m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그래서 보통 가장 깊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대심도 하면은 40m를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0m 이하다 하면 대심도. 40m도 되게 깊네요. 거의 막 10층 건물 이상 10몇 층 올라가는 걸 이제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엄청 깊은 거네요. GTX 얘기 나오고 그쵸. GTX도 지금 대심도에 지어지고 있는데 걔도 GTX 그 정도 돼요? 40m 막 이렇게? GTX도
대심도 교통시설이라서 걔도 네. 40m 밑에서 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이런 데도 그럼 거의 비슷하게 네. 지어지겠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막 거의 지하 10몇 층 정도 되는 그 깊이에다가 거기다가 막 11m 되는 네. 지름 되는 그거를 터널을 뚫는다라는 게 이게 진짜 딱 들어도 그 돈이 되게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래 비물 터널 진즉 뚫는다고 했다가 계속 유찰도 되고 하면서 또 사업비가 올랐다 이런 기사도 많이 있었는데 네. 네, 이거 비용적으로 좀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네. 있는데 전임하던 시절에 네. 그때 처음으로 비물터널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박원순 그때 시장 때요? 박원순 시장 더 전에 할 때. 박원순 시장 전이면은 오세훈인데? 네, 그 오세훈 시장이 그때 아, 그 전에. 전 시장 시절. 네. 현 시장 전 시장 네, 시절에 네. 이제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7곳을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 중에 하나가 신월이고 네.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강남역 일대도 포함되어 있고 광화문이라든지 도림천 일대 등등 네. 해서 총 7곳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신월동을 제외한 6곳이 이제 대규모 이제 토목공사 사업이라고 이제 맥주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동 사례만 남아 있는 거고 네.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이 되고 네. 2022년에 도시침수가 발생하면서 네.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업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네. 1단계 사업이 강남역 일대 그리고 도림천, 광화문 일대 이렇게 세 군데가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뭐 홍수피 났다 하면 늘 나오는 그 동네네요? 네. 이 1단계 사업에만 지금 추정하기로는 1조 3천억 원 정도의 그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즉 규범적인 부분을 놓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뭐 비용이 얼마냐 어쩌다 따지는 게 비용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그냥 객관적으로 1조 3천억 원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은 또 그렇게 막 싸고 막 저렴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공사하다 보면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최근까지도 이 사업이 유찰되면서 비용이 올라갔거든요. 유찰이 됐다는 거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일단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전혀 그 돈으로 없다는- 안 된다, 네. 못한다. 그래서 증액이 된 다음에야 이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느냐? 저는 충분히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게 지금 이 비물터널 사업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안전성이랑 관련된 이격거리 이슈가 있습니다. 이격거리? 여기도 이격거리가 나오나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먼저 이격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수직 이격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대심도 비물터널 네. 나올 때. 워낙 깊은 곳에 짓고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지름 기준으로 10m가 지어진다면 이 위에 20m, 지름의 2배 정도 되는 대략 20m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그 위에가 20m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네. 공학적인 부분이라서 그 정도는 안정성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업에서도 나와 있고 얘기가 되는데 강남역 일대를 기준으로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닌 거고 일부 간선도로가 지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먼저 일부 겹치고 설령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간선도로 등등 기타 다른 지하시설이 지어졌을 때 안전성 이슈가 보장할 수 있는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또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언급은 안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저는 수평 이격거리도 결국엔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많이 지나가니까. 지금 대심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평 이격거리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네. 지으면 그게 전부니까. 네, 최근에 GTX 사업도 됐고 GTX가 이렇게 대심도에 이루어지고 GTX가 A뿐만 아니라 BC 막 열심히 짓는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아마 겹치지 않게 잘 지을 거라고 확신은 하는데 과연 그때 수평 이격거리, 그러니까 GTX 라인이랑 이 비물터널이 과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어야 되는가 등등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직 뭐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떠안고 가야 되는 사업이라 나중에 추후에 충분히 설계가 변경돼서 비용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토지 보상 이슈가 있어요? 토지 보상 이슈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토지 보상이 있는데
이게 결국 대심도에 짓는 또 다른 이유기도 한데 공간이 충분해서 그곳에 짓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 비용을 줄이려면 보상 이슈가 있는데 강남역 토지가액이 작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거에 뭐 1%만 낸다고 해도 네.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깊이마다 결국 토지 가액 보상액 퍼센트가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목적으로. 말씀하신 천심, 중심, 대심에 따라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심도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0.2% 미만. 아, 0.2% 네. 미만? 그래서 이 토지 보상 금액이 없지 않고 있는데 0.2% 미만이고 그 위로 가면 이제 1%까지도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토지 보상 이슈도 있어서 결국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빗물 터널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네.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걸 살펴보면 75에서 95mm 늘릴 때 그때까지는 뭐 대심도 빗물 터널이 들어오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 기존에 있는 하수관, 호수관로 정비하고 좀 늘리고 뭐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해볼 수 있는 자잘한 것들은 다 해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한번 비유를 뭘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국도만 타고 갈래, 고속도로 타고 갈래 그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도를 내가 막 4차선으로 다 넓혀주고 막 교통시설도 좀 그 신호 체계도 좀 좋게 바꾸고 교차로도 몇 개 막 없애면서 좀 최대한 편의를 봐줄 테니까 국도만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갈래? 라고 물어본다면은 일단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것보다 빠를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효과에서도 부족할 거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수많은 국도를 언제 다 정비하고 언제 신호 체계 다 분석하고 하겠냐. 요 말의 비유의 요지는 하수관로나 오수관로나 기존에 있던 거미줄처럼 있었던 인프라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하지 않았나. 앞으로 더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거의 포화 상태가 아닐까. 언제 계속 개선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집중호 혹은 극한 강수라고 불리는 정말 극단 이례적인 이 집중호를 대비하려면은 일종의 빗물 고속도로 대심도 빗물 터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당시 2022년 기준으로 강남 지역 침수 피해랑 복구 비용이 한 2,3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최근에 이제 자연재해 연구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대응책으로 나온 대심도 빗물 터널이 1조 3천억 원이니까 좀 6배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과잉 투자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 생각하면은 꼭 과잉 투자라고 할 수도 있을까? 그래서 지금만 보면은 저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싶지만 결국 기존 연구에서도 그렇고 미래의 기후에 앞으로 몇십 년 더 뒤에 어느 정도 강수량이 늘 거다라는 예상이 다 되고 있는 걸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계속 써먹을 수 있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로 영원히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는 남고 있거든요. 그럼 뭐 영원히 모든 걸 다 함께 끝낸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그 국도랑 고속도로 이거는 좀 생각하셨죠? 어제 막. 아, 네, 혼자 그죠? 고민이 계세요. 회심의 비유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뭐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뭐 빗물터널 그래서 우리 뭐 기자들 많이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뭐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보면은 뭐 미국, 영국 등에도 설치가 돼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근데 저 또 하나 약간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빗물터널 반대론자 같은데 좀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2단계까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서울에 7곳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한 도시에 이렇게 7군데나 빗물터널을 설치하는 나라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주요 다른 나라의 도시에 비해서 우리 서울이 비가 워낙 좀 취약한 곳이어서 비가 강수가 많아서 그렇다 우리는 서울은 7개가 필요하다라는 건지 7개까지 과연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봐도 좀 감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거든요. 결국 뭔 일이 터지니까 기존에 안 되고 있던 것도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도시침수방지법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나온 지 얘기가 된 건데도 어떤 이슈가 하나 딱 터지니까 의제서 되고, 이제 방제 성능 목표도 상향이 된 게 결국 침수 한번 발생하고 이슈가 되니까 추진이 되고, 좀 감정적인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7개까지 필요하냐 아니냐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로만 버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최대한 좀 적응의 관점에서 기후가 변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관점에서 어떻게든 잘 적응해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액이 계속 누적되고 커지게 냅둘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 가정은 기후변화는 상수이다라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후변화는 우리가 막 바꿀 수 없고 더 심해질 그냥, 거고 심해질 거니까 우린 지금 비물터널 관점에서 보면 한 번 지어지는데 뭐 9년, 10년 이렇게 걸리니까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면은 꽤나 설득력 있는데 근데 과연 정말 기후변화가 상수인가? 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수는 아니라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탄소 감축 정책이 있고 없고에 따른 뭐 미래 기후 시나리오들도 이미 다 나와 있고 네. 탄소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을 때 뭐 넷제로에 나가게 탄소 중립이 되었을 때 미래가 그렇지 않았을 때 미래 기후 예상을 기준으로 확실히 강수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도 서울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적극 반영된 시나리오랑 그렇지 네. 않은 시나리오의 서울시 강수량을 비교를 해보면은 네. 10mm 시간당 강수량 기준에서 10mm, 20mm 뭐 많이 차이 나는 모델은 한 20mm까지도 차이가 나고 적게 네. 차이 나는 모델은 10mm 내외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그 정도지만 실제 현재 기후랑 비교를 했을 때 먼 미래 결국 감축을 했을 때 강수의 강도 증가량이 10mm 이내로 좀 제한이 되는 모형 결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20mm까지도 더 증가하는 바꿔 말하면 지금 방제 성능 목표 기준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100에서 110m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미래에는 뭐 한 120, 130mm까지도 높여야 되고 그러면은 7개가 적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비물터널 개수 7개 그쵸.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기후변화를 냅두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 정책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제는 이런 물리적 대책들이 과해서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히 대응을 하되 이걸 어떻게 더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탄소 감축에 저희 일부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조건 인프라를 막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 네. 이제 감축을 하다 보면, 감축을 정말 열심히 잘 하면,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계속 강수가 늘어날 거다. 이 미래가 아니라 다른 미래도 있으니, 네. 강수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그 정도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으니, 감축도 같이 힘을 쓰자. 네. 라는 거군요. 네, 오늘 또 이제 끝은 또 이렇게 굉장히 웅장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부족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네.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그럼 이긴 사람부터? 이긴 사람부터. 오케이, 안 내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